그 박물관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 듣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용어는 실제로는 일본에서 수입이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후쿠자와 유기치가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그 위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쿠자와 유기치가 사용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술관 외에 동물원, 그다음에 식물원, 수족관까지 거기에다가 광물원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대만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사용이 됐고 그것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례가 창경원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의 경우는 공간적으로는 같은 공간을 공유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경복궁에 대해서 창덕궁의 경우는 이궁이라고 불렸고 그 가운데 그 창경궁의 경우는 생활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창경궁이 그 박물관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이 그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그리고 그 퇴위 후에 고종 황제는 덕수궁에 머물게 했고 그리고 그 순종 황제의 경우는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열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그 당시 통감부 그 지배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항무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통감부에 그 순종 황제를 위해서 하나의 오락시설을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창경궁에 대한 수리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리공사에. 그러면서 이 창경궁을 박물관으로 하자라고 하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1909년 11월 1일에 일단 창경궁을 일반 공개를 하게 됩니다. 최초로. 근데 일반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동물원이나 식물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창경궁 전체 그 정각을 박물관 시설로 하자는데 합의를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반 공개가 된 것이 1909년 11월 1일인 것이죠. 그 1910년 일제 강점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 황실을 일본 황실에 이제 포함시키면서 이왕직이라고 하는 관제가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왕직 안에 여러 가지 이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가운데 이 장원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맡을 장자에다가 공원 원자에다가 이제 조직 개자를 쓴 건데 그래서 이 장원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박물관 이하 동물원과 식물원 업무를 거기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는 1909년부터 11월 1일부터 면정전이 본전인데 거기에다가 이완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편판을 걸어놓고 그리고 1911년 이제 이완가 박물관이 준공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겼던 것이죠. 그리고서
1924년, 그러니까 순종 황제께서 1926년에 승하를 하시는데 1924년까지는 항상 창경원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목요일 날은 순종 황제가 그 창경원을 둘러보는 날로 정해놓고 그날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26년부터는 이제 그 목요일 날도 문을 개방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24년 그 이후로는 또 하나 변화가 창경궁을 야간 개장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완가 박물관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933년부터 덕수궁을 공원화하기 시작합니다. 공원화한다는 것은 덕수궁 안에 심지어 그 어린이 운동장까지 만들어 놓고 일반 개방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일본 근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자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새롭게 석조전 옆에다가 그 건물을 하나 짓게 되는데, 그 나카무라 요시에이가 그 설계한 그 건축물이 나중에 1938년에 이완가 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완가 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것을 가져다가 석조전에는 우리나라 중심의 그 유물, 자료를 전시를 했고, 새롭게 지은 이제 옆에 건물이 대체로 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관에는 일본 근대 미술 작품을 전시를 함으로써 1930년대 후반에 주창하기 시작했던 내선 일체, 다시 말하면 일본과 조선이 한 공간에 병존하는 그러한 양상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완가 미술관이 그 광복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도 궁금한 점이어서 한번 그 부분을 언급을 해 두자면, 이완가 미술관의 경우는 광복 후에 그 이제 존치를 하다가 국립박물관으로 편입이 됩니다. 창경원에 그 건립 개관한 이완가 박물관이 개관된 이후에 또 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선총독부 박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5년 하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통치한 지 5주년이 되는 그 해인데, 그 경복궁에서 조선물산 공진회라고 하는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일본에서 최초로 설립된 박물관이 동경박물관인데, 동경박물관이 설립되기 전에 별도로 미술관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미술관이 당시에 박람회의 핵심 그 진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1회 내국공헌업 박람회 때 천황이 직접 와서 그 미술관 앞에서 개장식을 열게 되고, 그 미술관은 내국공헌업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지어진 일본 최초의 동경박물관의 부속 건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대로 연출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방금 이야기한 미술관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미술관의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선물산공진회가 1915년 10월 31일에 끝나고 그리고 이것을 미술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 달 후에 12월 1일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나타났던 전개 과정, 다시 말하면 박람회와 미술관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연출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선물산공진회 때 미술관 전시가 그대로 조선총독부 박물관 전시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전시 구성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낭랑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말하면 1915년까지 이루어졌었던 고적발굴 성과를 전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임나일본부에 관해서는 당시에 가야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어요. 임나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거기에 전시를 했고, 식민지 사관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고려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의 수준이 크게 쇠퇴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다시 말하면 문화의 힘이 약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고, 정치가 부패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총 전시실이 6개였습니다. 6개 가운데 마지막이 조선시대 문화가 낙후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로서 서화 중심으로만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그 후에 식민지 박물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제 때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왜 궁궐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일본의 박물관 역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 우에노 공원이라고 하는 당시에 에도 시대 때 있었던 이 관영사라고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의 부지가 넓었어요. 그 사찰을 명치 정부가 이제 수용하면서 그 우에노 공원에다가 박물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공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직공원도 있었고 탑골 공원도 있었는데 그 부지가 너무 협소했어요. 협소했고, 또 하나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우에노 공원은 일본의 에도 막부의 권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경복궁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권력의 상징이 된 곳이죠. 그래서 그 권력을 실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일반 공개를 함으로써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므로써 결국은 현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직시하게 만들었고, 그 앞에다가 이제 1926년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곳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현재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1995년에 철거가 됐지만 일부 건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원은 현재 과천으로 이전을 했지만, 이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오래된 연배, 저도 중학교 때 동물원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당시에 창경궁 하면 동물원을 아마 떠올릴 거예요. 식물원도 식물원이겠지만. 그러나 박물관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거의 기억에서 희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겪고 그 식민지 시대 때 일제가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통해서 식민지 통치를 기획을 하고 실천을 했지만, 그러나 광복 후에 남아있는 그러한 여러 시설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식민지 역사의 실상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일제 강점 시기에 서울에 존재했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사를 이야기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관장 최석영입니다.